피프티피프티가 두 번째 입장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희는 얼마나 더 아파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쓰러져도 아파도 멤버들의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피나는 노력을 알기에 누구 하나 포기할 수 없었고 견디고 또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희의 아픔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보호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하는데 모든 곡들은 멤버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러빈 미 텔미 하이어 로그인은 공황장애로 여러 차례 발작한 끝에 길바닥에 실신하여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멤버가 끝내 참여하여 완성된 곡들입니다. 큐피드는 만성염증을 겪는 멤버가 수술도 미루며 새벽까지 진통제를 복용하고 참아내면서까지 참여하여 완성한 곡입니다. 아예 고생하셨네요. 저는 다이어트로 인한 심한 강박과 내부 환경 스트레스로 탈모 현상도 왔으며 약 복용 없이는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러합니다. 거식과 폭식의 증상이 동반되며 급기야 39kg까지 감소하는 증세도 있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블랙아웃이 잦아져 정신과를 찾았고 중증도 공황장애와 대인 기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외출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외출도 힘들었다고. 그리고 실수할 얘기도 하는데 한 번은 회사 임원과 미팅 중에 밀려오는 압박감과 긴장을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다 저도 모르고 손을 지속적으로 긁고 손가락 사이가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치료 도중에 눈앞에 하얘지더니 산소포화도 급격히 내려가 병원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져서 실신을 했다. 게다가 밖에 외출하는 것조차도 큰 도전이었다. 저런 몸 상태면 아이돌을 할 게 아니라 집에서 요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고 119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부모님과는 떨어져 있었기에 상주 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지만 매니저는 119 대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음에도 택시 타고 숙소에 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건 전 대표님이 아니라 덕이버스한테 따져야지. 니들 관리를 덕이버스에서 했는데 왜 애꿎은 전 대표님한테 뭐라 하노? 반찬 패디기 그것도 알고 보니 덕이버스가 있었고 실제로는 간식 먹다 걸린 거였죠. 왜 자꾸 엉뚱한데 화살을 돌리시나? 데뷔 초에는 초절식과 단식 등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한 신장 관련 건강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병원을 다니며 적절한 식단 관리를 해야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한다 권하셨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다이어트를 강요했습니다. 회사는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몇 그램이라도 오르면 살 빼라 하며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피프티피프티가 먹은 음식들이 어땠냐면 참 힘들었겠네요. 이러면서 소견서도 보여줍니다. 저는 데뷔 전 10월부터 아팠습니다. 처음엔 위장염인 줄 알았지만 처방약이 듣지 않았고 컴백이 결정되고 난 1월이 되어서야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낭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급성으로 시작된 담낭염은 만성 담낭염으로 자리 잡아갔고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도 들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기에 수술을 바로 권유하셨지만 잡혀있던 컴백 스케줄을 무산시킬 수 없었기에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수개월을 진통제로 버티고 밤을 고통 속에서 지새웠고 아침이면 활동을 나갔고 허기가 져도 20일 이상 배설이 불가했고 소화 불량으로 인해 먹어도 안 먹어도 가스가 복부에 가득 차오르고 몸이 부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개월 병자인 멤버에게 병중에 체중 감량의 예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 7일 속옷 바람에 체중을 재어 보고를 했었습니다. 0.1kg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체중 감량의 중압감으로 급기야 며칠씩 금식을 밥 먹듯 했습니다. 아픈데도 빡세게 다이어트 시켜서 힘들었다고. 아라니 니 뱃살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 다이어트 한 게 맞아? 정말로? 진짜 안 믿겨서 그래. 요즘 여덟 애들이 얼마나 말랐는데 나는 너처럼 뱃살 나온 여자 아이돌 처음 봤어. 그러나 수술을 받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도 언제 복귀할지 지속적으로 소속사에서 안부 명목으로 퇴근을 받았기에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6월 초에는 사전 고지도 없던 광고 촬영일을 재차 권유받았기에 너무도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두려운 게 아니라 활동하면 위약금 늘어나는데 자꾸 광고 찍자고 제 쪽에서 짜증 났던 건 아니고 회사 나갈 생각이었으면 전 대표님이 계속 언제 오냐고 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았겠지. 광고 찍는 순간 모든 계획이 다 빠그라지는 거니까. 진실한 위로와 배려는 없었습니다. 별별 소문이 다 돌고 있는 와중에도 수술 후 후유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합쳐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한 달 사이 체중이 7kg 이상 감량되었고 근데 아란이 너는 살 좀 빼긴 해야 돼. 극심한 체력 저하로 오래 서 있기도 불가능했기에 뭐든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또 진단서랑 소견서를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몸도 안 좋고 아이돌 하기 힘들었으면 진작에 그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왜 해가지고 서로 상처만 남는 결과를 만들었어야 했냐고. 손 찢어져서 실신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큰 도전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상태가 맞다면 아이돌 안 하는 게 맞아요.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직업이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한다. 가능할까? 게다가 저 자료들도 딱히 문제 없어요. 피프티 응급실 오가며 활동 진단서 공개.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SNS에 올린 글들은 가처분 신청 때도 주장했던 것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소송 때 나왔던 자료라고 밝혀졌고 가처분 소송은 어트랙트가 이겼으니까 교차 검증한 결과 법원에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거지. 정말 문제 있었다면 재판에서 니들 편 들어주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입장문이 더 올라올 거예요. 첫 번째 입장문에서 앞에 두 가지가 나왔고 이제 두 개가 더 남은 상태니 얼마나 더 개소리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전 대표님, 이제 진짜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요?